안녕하세요. 미국의 평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양규철입니다. 미국은 지난 2월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폐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는 코퍼레이트 아메리카를 통해 계속되는 기업들의 아주 어려운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채무가 많았던 비타민 영양제 판매 회사인 GNC가 지난 수요일 전염병으로 인해 모든 소매점 몰들이 폐쇄로 되는 바람에 파산 신청을 했고요. 또 아이들이 아주 그 생일 파티나 여러 가지 놀이기구로 그리고 맛있는 피자로 유명했던 척앤치즈 역시 아이들이 떠났고 부모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 목요일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척앤치즈는 2014년 레버리지 메이프 엄청난 부채를 자랑했었는데요. 결국 파산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야후 파이낸스의 퍼스트 트레이드에서 버클리 미국 경제학자인 마이클 가벤은 현재 보고 있는 코비드의 장기적인 문제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더 많은 파산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산업 서비스 제공 그런 그 모든 그 부분에서 챕터 11의 신청이 5월에 48%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그 파산 신고 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코비드에 그런 그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비드로 인한 아주 그 어려운 기업들이 결국은 기업 조정, 구조 조정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인플로이들이 회사를 떠나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백화점 매시는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목요일 3억 3,900만 달러의 그 돈을 절약하기 위해 3,900명의 회사의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제 소매점들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낸 것이죠. 매시의 CEO인 제프 제넷은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더 작은 회사가 될 것임을 알고 있고 이러한 통계에 기반해서 계속 변화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호텔도. 지금 힐튼 호텔도 회사 인력의 22%를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높은 수준의 부채와 정치적인 불일치 그리고 중국의 부상, 아시아 경제가 세계 성장의 원동력으로 대두되고 미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감안할 때 국가의 강력한 권력 우선권을 보존하려는 계획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와 국가안보의 교차점에 존재하는 힘을 조사하고 미국의 우선권을 위해 국가의 경제력을 유지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코비드-19 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적 황폐화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상태의 모든 걱정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대중의 수치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꿈이 침식이 되고 미국의 지도가 실패하고 미국의 상대적인 권력 상실 그리고 비극적인 국제 위기에 시달리면서 사람들은 미래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우려에 동의하든 안 하든 미국인들이 자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은 불안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힘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고 기술 개발 및 혁신의 세계적인 리더임을 자부합니다. 예비 통화와 미국의 역할 형성으로 인해 비교할 수 없는 구조적 힘을 보유하고 있죠. 국제 질서와 국제기구의 원칙,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가의 파트너, 그런 네트워크는 국제 문제에 영향을 형성할 수 있고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기차고 강한 경제는 미국의 힘의 성장을 지속시켰습니다. 미국의 독특한 정치적 가치, 그리고 문화,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입지를 통해서 동시에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현재 높은 부채 수준과 경제적 이동성 감소, 정치적 불일치, 권력 상승 등 심각한 역풍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유행이 발발하기도 전에 미국의 오랜 정부 및 민간 부채, 연금 및 부채를 포함한 기간 지출 약정은 총 GDP의 약 1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정치적 양극화와 결합해서 상당히 국내 불안을 가중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원동력이자 중국의 부상으로 아시아 경제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우위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장기적인 그리고 강력한 권력 우위를 달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선포했고, 미국의 경제, 군사 이런 것들에 중국에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18세 이전에 같은 신뢰에 대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가 고유의 강점과 역량을 활용해서 새로운 고점을 회복하고 도달할 때마다 이러한 현재의 역풍으로 미국은 어떻게 이러한 재생 주기를 반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리더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고유한 장점과 비대칭 장점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경제와 국가 안보의 교차점에 상주하는 힘을 조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쟁력이 국가 안보를 인수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경제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우선권을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국가 안보 전략이 간결하게 말하면 경제 안보가 바로 국가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상호, 의존, 혁신, 기술 개발, 사이버 공간, 국가 안보 및 경제의 편재성의 모든 것들의 국가의 우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해리 파넬과 아브라함 뉴맨에 따르면 이러한 융합은 전 세계 네트워크 경제를 전략적 행동이나 대응, 위협, 표적화, 반대 표적의 분리공간으로 바꿔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수년 동안 계속됐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이미 경제 및 안보 전략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미국은 적응이 느렸죠.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이 강력한 권력 경쟁을 참여하고 있으나 중국이 주요 전략적 경쟁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번영을 장려함으로 미국의 안전을 강화하고 세계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을 향상시킨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에 의해 변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경쟁과 사이버 공간, 국가 안보 및 경제의 편제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 및 국가 안보 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안건을 채택함으로써 이를 수행하고 경제국가, 국제조정, 그리고 국내 혁신을 지원하고 조정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원칙적인 정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국가의 경제 상태, 기술, 툴킷을 발전시키고 목표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과 일부 다자 간 구조에 대한 참여를 장려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혁신 정책과 경제 상태 기술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제들을 실현하려면 미국 정부는 정책 결정 및 인재 관리에 보다 새로운 접근 방식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오랜 관료주의적 이익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세서와 제도적 개혁에 대한 올바른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올바른 인재가 정책을 결정하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인재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시된 정책들은 미국의 경제 활력을 더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국가가 힘을 쌓고 활용하는 방법을 새롭게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군사준비 및 근대화에서 민주주의 과정이 건강하게 이르기까지 미국 권력은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었으며 이는 미국 지도자들이 관심을 끌만한 한 가지가 있지만 아직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러한 안건들이 미국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현실을 활용해서 국가 목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렇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두 분야는 더욱 얽매여 있죠. 여러 측면에서 특히 미국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기구의 리더십 및 혁신의 결과를 미국의 우선권으로 강화했습니다. 국가 간 경제적 상호 의존을 불균형하며 일부주에서는 경제적 파트너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대칭적이거나 불균형적인 능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화는 비대칭 네트워크의 개발로 이어졌는데 이는 특정 국가, 특히 미국에 큰 이점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중심 위치에 있는 것들은 돈과 정보가 흐르고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질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 간 금융통신협회 및 달러 통관 시스템과 같은 금융 및 정보 흐름의 허브에 대한 관할권과 그 관할권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미국은 종종 헷갈리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경제 문제의 가속화, 그런 융합은 세 가지 상호 의존적인 추세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전통적인 힘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의 상호 의존성 증대와 세계 경제의 지리의 변화. 두 번째, 혁신적인 이중 사용 기술의 국제 개발. 세 번째, 사이버 공간의 유비쿼터스와 중요한 증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이런 것들의 추세를 반드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무역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지난 50년 동안 그 성장이 아주 빨라졌습니다. 세계 GDP 일부로서 무역은 1970년대에 비해 약 2배가 넘었고 오늘날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 거의 절반이 수출되고 공급망은 더욱더 복잡해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제의 상호 의존성은 정체됐지만 주요 경제국들은 오늘날 세기 초반에 비해 더 상호 의존적인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최근 미국의 중국 기반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에 입증된 것들처럼 경제적 상호 의존은 국가 안보와 미국 사회 모두에게 상당한 비용을 정확하게 부과했습니다. 코비드-19 위기나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중심적인 역할을 많은 기존 기술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도록 허용한 겁니다. 미국은 기계 및 양자 과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주도되고 있지만 기술 개발 및 혁신 분야에서 오랫동안 미국의 리더십, 특히
5G와 같은 중요한 보안 관련 분야에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과 다른 변형된 기술들은 상당한 경제적, 군사적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5G를 개발하려는 경쟁은 경제 번영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G는 인프라의 제어가 데이터, 신흥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효과적인 국가 방위에 필수적인 데이터, 그리고 나쁜 일을 하는 행위자들이 통신 네트워크에 어느 곳이든지 액세스할 수 있으며 해당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손상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인 파웨이는 5G 개발에 있어서 경쟁사들과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대규모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잠재 고객에게 유리한 자금 조달 조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데이터와 동맹국의 파트너 장기 보안을 아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계 및 양자과학 분야에 지도적으로 앞서가고 주도하고 있지만 기술 개발 및 혁신 분야에서 오랫동안 미국의 리더십, 특히 5G와 같은 중요한 보안 관련 분야에서 경쟁에서는 아직 그렇게 우월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사이버 공간은 지금 40억 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30년간 전 세계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이버스페이스 솔라리움 위원회가 이러한 경고를 합니다. 다양한 위협 행위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연결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이란, 북한 및 비민주국가 행위자들이 유비쿼터스 연결성에 내재된 수많은 취약점에 대해 경고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국가 사이버 전략을 반영했었습니다. 또한 다국적 기술 회사들은 미국과 세계의 놀라운 혁신과 그리고 경제 발전의 원천이었지만 전통적인 경제 네트워크를 탈락시키고 거의 국제 통치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 흐름의 질식 자체가 커지고 새로운 금융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유럽 및 중국은 인터넷과 데이터, 커버넌스에 대한 세 가지 경쟁 비전을 개발했지만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일련의 5G 같은 시스템을 보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말한 것처럼 21세기의 현실은 많은 경제 결정의 국가 안보의 결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이 있어야만,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이 있어야만 힘이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와 안보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한 딜레마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제 의사결정과 관련된 안보 문제는 아주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정책을 통한 국가안보를 보호하려는 제한되지 않은 임시 노력이 미국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이를 약화시키고 아주 악화시키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주요 산업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면 결국은 국제적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죠. 따라서 정책 위반자들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경쟁 우위를 점하고 보존하기 위해 어떻게 결정하고 평가하는지 보다 신중해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지금 미 전국의 대학교에 퍼져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나 이런 것들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특별히 리테일을 포함한
물품 서비스 그런 회사 기업들이 많이 챕터 11이나 챕터 7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파산 신청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파산인 7과 부분 파산인 11, 13 수에 없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아주 회사를 문을 닫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부채만 정리하고 다시 사업을 이어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코비드 사태로 인한 미국의 압박은 상당히 커집니다.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지 미국의 경제 정책 위반자들 그리고 안보 위반자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늘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창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들이 제대로 될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제 6월이 이제 내일 모레면 끝이 나는데 2020년 전반기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후반기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